속보, 문체부 강경 대응. 일관된 태도. 홍명보 선임 무효 확실 시 한국 대표팀 감독 홍명보 선임 무효 처리 임박했다. 축구 팬들 난리 난 상황. 지난달 22일 대한축구협회 KFA가 논란이 끊이지 않던 축구 국가대표팀 홍명보 55 감독 선임에 대하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마디로 항변으로 받아들여 지기에 충분한 내용들로서 논란의 앙금은 쉽게 사스라들지 않고 있다. 분명 KFA가 밝히고자 했던 의도는 선임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이었다. 하지만 그 절차와 정당성은 이미 명명백백히 밝혀져 있는 프리패스 선임과는 달랐다. 그럼에도 KFA가 굳이 정당성을 내세우려 한 것은 단언컨대 국민과 축구팬, 그리고 축구인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한 국가의 축구대표팀을 이끄는 감독 선임이라면 후보자 선정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서류 심사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후보자 압축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프레젠테이션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심층 면접 등의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후보자와 협상을 거쳐 선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KFA는 이 같은 일련의 절차와 과정을 추진해야 하는 대표팀 전력강화위원회 조직을 무력화시킨 채 선임 자격이 없는 최고위 수뇌부를 통하여 속전속결로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다. 따라서 홍명보 감독 역시 전 위르겐 클린스만 60 독일 감독 선임과 같이 일관된 절차와 과정 없이 KFA 고위 수뇌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선임됐다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결국 이로 인하여 KFA는 논란의 중심에 서는 자업자득 처지에 직면했고, 한편으로 홍명보 감독은 믿음과 신뢰는커녕 일그러진 지도자상으로 전락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 홍명보 감독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역설한 한국 축구주의는 국민이다. 그렇다면 분명 KFA는 감독 선임 조직인 대표팀 전력강화위원회를 최대한 존중하는 행정에 방점을 찍었어야만 마땅하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뒤늦게 KFA 고위 수뇌부가 내세운 대표팀 전력강화위원회 조직의 역할론을 추천제만 한정한 것은 오직 변명이고 핑계일 뿐이다. 때문에 국민의 더 큰 분노를 일으키며 급기야 정치적인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등장하기에 이르렀고, 또한 정부 재원, 보조금, 곡표 수익을 지원받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는 감독 선임 과정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한국 축구는 다음 달 9월 5일 홈 2026 북중미 국제축구연맹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1차전 팔레스타인 그리고 9월 10일 원정 2차전 오만전을 앞두고 있다. 분명 상대적으로 팔레스타인과 오만은 약체다. 따라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렇다고 KFA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고위 수뇌부가 의도하고 있는 선임 논란의 반전 카드는 될 수 없다. 이는 연이어 제기된 논란과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 지도자들은 특혜 11호까지 평가받는 홍명보 감독 선임에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한편으로 국민들의 KFA를 바라보는 시선 역시 곱지 않다. 이에 KFA는 대표팀 역대 최대 규모 10명, 외국인 피지컬 코치 포함, 코칭 스태프 구성과 10월 열리는 3차전 요르단과의 원정 경기에 전세기까지 투입하려는 총력 지원 체제를 구축할 만큼 홍명보 감독에게 힘을 실어주며 승리를 갈망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코치 선임에 아쉬움과 우려가 교차한다. 주앙 아로소 52, 수석 코치 겸 전술 코치와 티아고 마이아 40, 전력 분석 코치 모두 포르투갈 국적으로 전 파울로 벤투 감독 사단 일원이었다는 점이다. 빌드업 축구로 대변되는 벤투 감독 축구는 2022 국제축구연맹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에 성과를 냈지만 지난 6월 개최됐던 유럽 축구연맹 UEFA 유로
2004와 2024 남미 축구연맹 코파 아메리카에서 나타난 세계 축구의 압박과 중원 지배 그리고 측면 공격력 강화 흐름과는 괴리감이 있다. 이에 벤투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의 빌드업 축구는 아시아에서조차도 경쟁력이 떨어져 있다. 그렇다면 주앙 아로소, 티아고 마이아 코치의 홍명보호 승선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시점에서 KFA가 직시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바로 벤투 감독의 추천 및 어드바이저 역할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 예는 K리그 이전 부산 아이파크 히카르도 페레즈 46 포르투갈 감독에게서 찾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앙 아로소 코치의 재택근무에 따른 비효과성과 전 위르겐 클린스만 60 독일 감독과 같은 문제 발생 우려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유추해 볼 때 이제 KFA는 외국인 지도자와의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인물 육성의 시급함이 대두된다. 이는 국제 에이전트를 뛰어넘는 인재 육성의 일환으로서 추진되어야 할 한국 축구의 또 하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단언컨대 한국 축구 141년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약 5개월여 동안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은 쉽게 잊혀질 수 없고 또한 잊어서도 안 될 문제다. 더불어 KFA 벼락치기 이사회 승인과 더불어 외국인 코치 면담 명목의 도피성 유럽행과 선임 하마평이 제기될 때마다 KFA를 비토한 말을 뒤집고 듣기 좋은 수락 명분을 내세운 홍명보 감독의 언행은 역대 대표팀 감독에게서는 듣도 보지도 못한 일이어서 이해될 수 없다. 따라서 항상 겸손하게 팀을 이끌어 나가겠다. 이는 홍명보 감독 말의 진실성에 의문부호가 붙지 않을 수 없다. 이어 정몽규 회장의 축구의 시대 정몽규 축구 30년 제세의 출판은 물론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출전 좌절의 치욕에도 불구하고 2024 파리 올림픽 현장을 방문 잔디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회장과의 밀월 관계 형성과 함께 아시아 축구연맹 산하 상설위원회인 회원협회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등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오직 개인 영달을 위한 욕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뿐이다. 현재 한국 축구는 64년 만에 우승에 도전했던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4강 탈락의 원인이었던 좀비 축구와 8강 탈락으로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무대 진출에 실패한 2024 AFC U-23 카타르 아시안컵의 무색무취 축구로 국민 스포츠라는 자부심에 생채기를 입었고 끊이지 않는 KFA 논란 야기로 믿음과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다. 이에 KFA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고위 수뇌부에게 교훈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말이 있다. 그것은 변하면 생각도 바뀐다라는 말이다. 이는 곧 책임론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2. 단독 최영일 KFA 부회장 신임 전력강화위원장 선임 가닥 홍명보호 지원 나선다. 대한축구협회 최영일 부회장, 고18, 이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을 맡을 전망이다. 복수의 축구계 소식통은 25일 최영일 KFA 부회장이 신임 전력강화위원장으로 낙점됐다. 기술본부가 일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후보군을 추려 선정 절차를 진행해왔고 최 부회장의 선임이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수뇌부 보고 절차 등 내부 정리는 거의 마무리됐다. 발표만 남았다. 전력강화위원장 선임과 위원회 구성은 시급한 문제였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을 끝으로 경질된 축구 국가대표팀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독일의 후임 선임 작업을 이끌어온 정혜성 전 위원장이 6월 말 갑작스레 사임하면서 전력강화위는 사실상 해체됐다. 이후 임생기술발전위원장 겸 기술총괄이사가 임시 전력강화위원장을 맡아 울산 HD 홍명보 감독을 신임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KFA 정관에 따르면
기술발전위원장이나 기술총괄이사가 전력강화위원장을 대리할 수 있다는 근거는 전혀 없어 논란이 일었다. 시간이 촉박했다면 긴급 이사회를 열어 임시 전력강화위를 구성했어야 옳다. 최 부회장 체제로 다시 꾸려질 전력강화위는 콜린 벨 감독, 깅글랜드, 이 떠난 여자대표팀과 황선홍 감독, 대전 하나시티즌, 물러난 23세 이하 U-23 대표팀 사령탑 선임에 착수하는 한편 9월 시작될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 나설 홍명보호를 지원한다. 대표팀은 다음 달 5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과 최종 예선 1차전 홈경기 10일 한국 시간 무스카트에서 오만과 2차전 원정 경기를 치른다. 전력강화위원장 선임 작업은 쉽지 않았다. 정몽규 KFA 회장의 임기가 12월 종료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임기 중인 정 회장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내년 1월 차기 회장 선거 출마가 유력하다. 다만 현 집행부는 정 회장의 현행 임기 종료와 함께 해산된다. 전력강화위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전력강화위원장은 대표팀 감독과 운명 공동체나 다름없다. 가뜩이나 권한과 역할이 축소된 상황에서 임기마저 짧은 까닭에 선뜻 나서는 축구인이 없었다. 결국 KFA는 외부가 아닌 내부 인사에 무게를 싣고 최 부회장을 설득했다. 전력강화위는 KFA 이사회에 속한 독립기구지만 정몽규 회장 체제에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남녀 A대표와 18세 이상 연령별 대표팀 운영에 대한 자문 및 조언을 목적으로 설치됐으나 대개는 거수기에 그쳤다. 위원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깜깜이로 진행된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이 대표적이고 그 후임을 선정할 때도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정 전 위원장이 사퇴할 때도 후보군 선정 과정에서 KFA 수뇌부와 의견 충돌이 있었다.